안녕하세요. 명순효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발효 과정에서 많이 하는 질문들 모음입니다. 자, 처음 효소를 해 드시는 분은 궁금한 게 매우 많습니다. 사실 모를 때는 아무리 쉬워도 어려운 법이고, 또 알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발효 순서에 따라서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이 효소를 전파하면서 많이 들어오는 어떤 질문들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레시피를 설명하면서 그 레시피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질문들, 그런 이제 시간적인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명순의 요소를 만들려면은 발효기, 현미, 누룩이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 발효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요. 집에 옥구나 슬로 쿠커나 뭐 다른 발효기가 있는데, 또는 쿠크 밥솥이 있는데 여기다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제가 일일이 다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온도, 자, 우리가 청국장 발효든 막걸리 발효든 이 발효 기계를 쓰는 이유는 바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온도. 자, 왜냐하면 이 온도가 발효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온도만 맞으면은 방구석에 하든 전기장판에 하든 발효기를 쓰든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미누룩 효소 발효 온도는 1차는 37도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37도는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 35도에서 40도면 된다. 뭐 40도 조금 넘어도 상관없어요. 1차는. 자, 그리고 2차 발효 온도는 35도 이하. 뭐 30도도 되고 35도도 되고 뭐 30도 이하도 됩니다. 자, 그런데 35도, 즉 30도에서 35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자,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발효기가 있든 1차 온도는 35도에서 40도, 2차 온도는 30도에서 35도, 그냥 35도 정도 나오면 다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2차 다 그냥 35도에서 하면 됩니다. 어려울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발효기는, 자, 그런데 이제 제 명순의 레시피는 6리터 내용입니다. 6리터. 최종 산출물이 페트병 큰 거 3병이 나와요. 6병. 그리고 현미를 900g을 쓰고 누룩을 300g을 씁니다. 자, 근데 집에 있는 발효기가 다 아마 대부분은 적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적은 만큼 비율을 줄여서 만들면 됩니다. 누룩이나 현미 또는 물량을. 자, 그러면 어떻게 줄이냐? 자, 만약에 그 6리터 말고 4리터만 빼고 싶다. 그럼 4리터면은 약 3분의 2죠. 3분의 2. 그러면 누룩도 3분의 2를 써야 되겠죠. 현미도 3분의 2. 그러면 현미의 3분의 2는 600g, 누룩은 200g. 자, 물 부어주는 것도 밥이 다 된 다음에 물을 1리터를 부으시면 안 되고 약 6 내지 700ml. 그리고 누룩을 섞을 때는 약 300g, 한 300ml 정도.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조절하고, 2차 물 붓는 것도 가득 부으면 안 되고 좀 줄여줘야 되겠죠. 최종 산출물이 4리터가 될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미. 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발화현미도 되느냐, 뭐
7분도미도 되느냐, 또는 백미도 되느냐, 보리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쌀 종류는 다 됩니다. 그게 깎았든 안 깎았든. 자, 그리고 바라현미도 되고 뭐 흑미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귀리나 카뮤트 이것도 되느냐 물어보십니다. 자, 저는 이제 귀리나 카뮤트는 밀의 종류로 이 껍질이 현미보다 훨씬 더 거칩니다. 그래서 꼭 넣고 싶으면 조금만 넣어라. 안 넣어도 상관없다. 너무 카뮤트나 뭐 귀리에 대해서 맹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큰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카뮤트로 100%로 또는 귀리 100%로 만들게 되면 이 좀 거칠어서 변을 물러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쌀은 당질이 탄수화물이 좀 분해가 쉬운 탄수화물이지만 이 밀 종류, 카뮤트나 귀리 같은 밀 종류는 이 껍질도 두껍고 그 속에 있는 녹말이 이 글루텐, 즉 단백질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쌀보다는 더 어려워요. 자, 내가 그거 먹고 속이 편하다 해서 소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변을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잡곡, 뭐 기장, 수수, 율무 이런 잡곡도 넣고 싶으면 종이컵으로 뭐 반컵 이내 한두 가지만 넣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백미와 현미를 섞거나 백미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누룩은 황국 쌀 누룩을 쓰시면 됩니다. 자, 뭐 밀로 만든 전통 누룩을 쓰시면은 쓴맛이 나고, 또 백국을 쓰시면은 좀 신맛이 강해서 좀 먹기가 거북하죠. 즉 황국 쌀 누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자, 제일 먼저 밥을 하죠. 자, 밥을 하는데 전기밥솥, 압력솥 다 됩니다. 자, 근데 압력솥에 하는 게 좀 잘 퍼지겠죠. 자, 현미를 불리지 않고 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불려갖고 하면 안 되냐? 당연히 불려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굳이 불리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리지 않고 밥을 해서 밥이 뜨거울 때 물을 부어 놓으면 충분히 잘 퍼집니다. 자, 정 불리고 싶으면 불리셔서 해도 됩니다. 또 발화현미도 해도 좋습니다. 발화를 시키면 좀 더 소화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발화를 시켜서 해도 됩니다. 자, 밥을 합니다. 그렇게 전기밥솥은 밥이 다 된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1리터죠. 1리터 물을 부어주고 밥을 뒤적이지 말고 그냥 뚜껑을 닫고 최하 4시간 정도 놔둔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죠. 2시간만 놔두면 어쩌느냐? 또 밤새 놔둬도 어쩌느냐? 다 상관없습니다. 2시간 놔두는데, 2시간 놔두면 좀 너무 뜨겁죠. 그래서 좀 식으면서 잘 퍼지라고 4시간 정도 놔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2시간 다음에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왕이면 잘 불리는 게 낫겠죠. 그리고 저녁에 해놨다가 밤새 불려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누룩을 섞습니다. 자, 이제 발효기에 이제 1차 발효를 하려면은 누룩을 섞어야 됩니다. 자, 누룩을 섞을 때 물 500ml를 부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2차 발효 때 기포가 안 올라온다. 자, 기포가 안 올라와도 젖산 발효는 된 건데 왠지 기포가 좀 적당히 올라와야
발효가 잘 된 기분이 들고 또 효모균이 좀 증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4년 동안 이렇게 해보면서 기포가 안 올라온 적이 없어요. 너무 올라와서 탈이죠. 그래서 좀 빨리 끝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기포가 100%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 누룩을 섞어 주실 때, 물 500ml 섞잖아요. 자, 밥이 질었을 때는 물을 좀 적게 부으세요. 또는 1차 발효를 좀 길게 하려고 할 때, 막 1차 발효는 20시간까지 해도 됩니다. 길게 하려고 할 때는 물을 좀 적게 잡으세요. 약 200ml 정도, 300ml 이 정도만 부숴주세요. 그러니까 뒤직하게. 자, 그리고 누룩을 그냥 주걱으로 설렁설렁 섞어주시면은 이 2차 발효 때 기포가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손으로 치대듯이 꽉꽉 눌러주면서 짓이겨 주세요. 충분히. 그 다음에 꽉꽉 눌러주세요. 그렇게 1차 발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꽉꽉 이게 짓이겨주고 눌러주면은 이 당화가 일단 잘 됩니다. 잘 사가요. 잘 사가야 미생물이 쉽게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짓이겨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중간에 주물러 주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보면 이 거뭇거뭇한 밥알이 보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당황해서 이게 뭐 상했다 그래갖고 버려버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맨날 그 거뭇거뭇했었는데 어떤 날은 왜 거뭇거뭇한 게 없냐 그러면서 또 전화가 옵니다. 자, 왜 그러면 이 거뭇거뭇한 게 생겼냐, 이걸 또 아셔야 되겠죠. 이것은 누룩 알갱이. 자, 그런데 저 밥 속에 물에 잠겨 있는 누룩 알갱이는 그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표면에 있는 누룩 알갱이가 산소와 접하면, 물속에 잠겨 있으면 안 그러는데 물을 머금고 산소와 접하는 부분은 그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누룩은 사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깎아 놓으면은 공기가 접하는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죠.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진하게 변하냐? 물기가 적을 때. 물기가 많을 때는 옅게 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색깔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물을 많이 잡아서 이게 연하구나, 색깔이. 물을 적게 빡빡하게 잡았더니 누룩 알갱이가 진하게 변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차 중간에 한 5시간쯤 지나서 한번 짓이겨 줍니다. 또 꽉꽉. 그리고 또 당겨 줍니다. 자, 이렇게 아까 누룩을 섞을 때 또 1차 중간에 이렇게 2번만 잘 짓이겨 주면 2차 때 반드시 기포가 올라옵니다. 자, 제가 주변 분들을 그런 거 안 올라온다는 분들 대부분이 주걱으로 그냥 뒤적이거나 1차 중간에 안 뒤적인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포가 2차 때 올라오는 요인은 뭐냐? 효모균. 자, 이 명순에서는 젖산 발효도 되지만 이 효모균 중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양한 균종들이 증식을 해야 건강에 더 좋죠. 이왕이면. 자, 1차 때 중간 말고 말미쯤 가면 1차 중간, 즉 5시간, 6시간 후쯤에 못 주물러 줬을 때는 뭐 끝나기 1-2시간 남았을 때라도 한번 또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못했을 때는 물 붓기 직전에 한번 주물러 주면 됩니다. 자, 1차 말미쯤 가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빵이 부풀듯이. 그 말은 그 속에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그게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개구멍처럼 이렇게 공기도 좀 뽁뽁 올라옵니다. 이렇게 된 것들은 2차 때 반드시 가스가 올라옵니다. 자,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그냥 달긴 단데 맹물만
있을 때는 물을 2차 때 기포가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2차는 변수가 없는 거죠. 1차 때 미생물이 증식했을 때 올라오고 2차 때, 1차 때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했을 때는 2차 때 기포가 안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1차 발효 시간은 12시간인데 20시간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20시간까지 늘리면 이게 충분히 증식을 합니다. 균들이. 근데 이제 물을 제가 많이 잡지 말라는 이유는 물을 많이 잡고 1차를 길게 해버리면은 이 미생물 증식이 또 너무 많이 돼버려요. 그럼 2차 때가 좀 과발효가 일어날까봐 좀 물을 1차 시간을 길게 하려고 할 때는 좀 물을 좀 빡빡하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도 물을 적게 잡아도 뭐 한 1차 말미에 가면 물이 흥건히 생겨버리죠. 자, 1차 시간을 12시간만 해도 되지만 20시간까지 했을 때 또 하나의 어떤 좋은 이점이 있어요. 풍미가 좀 더 좋아집니다. 제가 뭐 수백 번 해보면서 이렇게 길게 해봤더니 좀 더 시원한 맛이 납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가 모르게 물론 색깔은 더 좀 어둡게 변하면서 이게 더 숙성이 되는 것 같아요. 1차 때. 그래서 뭔가 모르게 좀 길게 했을 때는 더 깊은 발효된 맛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1차 시간은 좀 길게 해도 좋다. 자, 그런데 이제 1차 중간에 너무 주물르면은 미생물 증식이 너무 많아져서 2차 때 과발효가 일어나니까 한 번만 해라. 자, 그러면 2차 때 왜 이렇게 주물러주는 횟수가 많을수록 과발효가 될까요? 자, 이 효모균들은 산소를 좋아합니다. 산소. 막 뒤적이면 산소가 막 공급이 되죠. 그리고 당화도 더 많이 되고. 자, 그래 버리면은 균 증식이 너무 많아져서 2차 때 과발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1차 발효 시간은 좀 길게 해도 된다. 내가 새벽 2시에 1차 발효가 끝나는 시간이다. 그러면 시간을 20시간까지 늘려가지고 설정을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2차에 들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뭐 20시간이나 25시간까지 늘려도 상관없어요.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1차 마치는 시간이 뭐 애매하면은 길게 놔뒀다가 내가 외출하고 와서나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2차에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차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부어주죠. 자, 제가 냉수를 부어줘라. 자, 1차 때 균이 충분히 증식했기 때문에 여기서 미지근한 물을 부으면 또 과발효가 일어날 수. 그래서 항상 저온 발효가 되도록 냉수를 부어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냉수를 부어줘도 1차 때 균이 충분히 증식했기 때문에 발효가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당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재료를 절반으로 해서 만들어라. 자, 그러면 쌀의 양을 절반인 450g 내지 500g, 누룩도 150g. 자, 물도 뜨거울 때 물 부어줄 때 물 500ml. 그리고 누룩 섞을 때 약 200ml. 이렇게 섞어주고, 특히 이제 이 재료를 절반으로 만들 때 1차를 좀 더 길게 해서 충분히 삭히고, 재료를 절반으로 할 때는 2차가 발효가 더딥니다. 왜 그런 거니? 즉 당질은 적고 물을 똑같이 잡아버리면 미생물의 먹이가 적기 때문에 2차 발효가 느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질이 적은 현미효소 만들 때는 2차 발효를 좀 길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과발효가 안 일어나니까. 15시간 정도. 더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은 또 더 길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신맛에 따라서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2차 물은 4솥 가득 6리터 선까지 부어줍니다.
아마 2리터 하고 좀 더 들어갈 거예요. 냉수가. 자, 왜 저온 발효를 해야 되느냐? 자, 온도가 높으면은 굉장히 발효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렇지만 이 풍미가 떨어지죠. 우리가 김치를 뭐 높은 온도에 놔두면 빨리 익지만 미쳐버린다고 그러죠. 맛이 없습니다. 물러져 버리고 빨리. 그렇지만 김치 냉장고에서 익히면은 천천히 익히면은 아삭하고 감칠맛이 나죠. 자, 모든 발효 음식은 빵도 그렇고 그래서 저온 발효가 좋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순의 요소는 저온 발효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2차 중간쯤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기포가 하나 둘 이렇게 올라오면서 밥알이 좀 뜨기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과발효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떤 때는 5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기포가 왕성하게 올라오면서 막 술 냄새가 납니다, 먼저. 그리고 밥알도 많이 뜨고. 자, 이런 것은 빨리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레시피대로 하면은 거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근데 또 어떤 분은 뭐 연속으로 그랬다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4년 동안 해봤지만 거의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발효의 정도가 문제입니다. 자, 뚜껑을 열었을 때 뭐 2차 한 6시간, 7시간 지났을 때 뚜껑을 열어보면 기포가 하나 둘 올라옵니다. 자, 그런 것은 10시간까지 채워도 무방은 하죠. 근데 좀 심하게 올라오는 것은 좀 빨리 끊고. 자, 완전한 과발효, 정말 먹기 사나운 과발효는 뭐냐? 기포가 너무 왕성하게 뜨고 한 5시간밖에 안 됐는데 술 냄새가 진동하고 막 먹어보면 정말 아주 시어 빠진 막걸리 맛이 납니다. 먹기가 사납죠. 자, 이런 것도 뭐 위장이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무방합니다. 자, 자, 이런 것은 페트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놔도 막 기포가 올라옵니다. 냉동실에 넣어놔도 기포가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먹기가 사나운데요. 자, 그런데 적당히 din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가 천차만별이죠. 저 어떤 것은 냉장고에 처음에 냉장고에 넣어놓자마자 차는 것도 있지만 한 3, 4일 지나면서 천천히 차는 것도 있고 일주일 넘어서면서 또는 한 달이 들면서 차는 것도 있죠. 근데 어떤 것은 뭐 2달이 가도 안 차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2차 발효 때 그 발효 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페트병이 약간 빵빵해지면서 탄산이 생기는 정도가 사실 맛은 제일 좋습니다. 톡 쏘는 맛도 있고 청량감도 있고 맛이 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놈이 냉장고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좀 풍미가 나빠져요. 뭐 일주일 정도는 괜찮죠. 자, 그러니까 가스가 생기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일주일 이내에 먹어치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탄산 맛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2차 발효를 좀 길게 끓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히 좀 평상시보다 기포를 좀 많이 올라오게 만든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보관할 때 항상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가스가 올라오지 않는 것은 2달, 3달도 보관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제 냉장고에서 이제 서서히 가스가 차는 것이 있어요. 가스가 안 차는 것은 일반 냉장고에 넣어놔도 안 찹니다. 가스가 차는 것은 김치 냉장고에 넣어놔도 차고. 이렇게 보면은 부유물이 먼저 뜹니다. 가스가 차는 것은. 왜냐, 가스가 밑에서 밀고 올라오니까 속에 있는 이 녹말, 그런 건더기들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것만 봐도 이제 이놈이 가스가 차는 거나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유물이 오래 떠 있으면 거기가 잡균이 낍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먹어치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발유라는 것은 아까 시어 빠진 맛이 난다. 그리고 병에 담자마자 뺑뺑해진다. 이런 것들은 절대 뚜껑을 닫아놓으면 안 된다. 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냉장고 안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생긴다. 일주일 후에 생기는 것도 있고 한 달 후에 생기는 것도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차 발효가 끝나면은 이제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숙성을 시킵니다. 자, 이때 갈아서 해도 되고 안 갈아도 됩니다. 그런데 2차를 마치자마자 갈아가지고 먹으면은 떫은 맛이 납니다. 아직 이 밥알의 속이 삭지가 않아서. 자, 그래서 그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밥알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3, 4일 보관했다가 갈아서 드시면은 더 맛이 깔끔하죠. 갈아 놓은 것도 즉시 갈아 놓은 것도 발효를 마치자마자 갈아 놓은 것도 바로 안 먹고 냉장고에 숙성되면은 이것도 떫은 맛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갈지 않고 보관했다가 3, 4일 숙성시킨 다음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먹는 방법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죠. 갈아서 먹는 사람, 또 그냥 현미 밥알을 씹어 먹는 사람들, 또는 국물과 분리해서 먹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소화력이 제일 약한 사람, 즉, 그 항암이나 또는 암 부작용으로 아무것도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일단 건더기를 걸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백미로 만들었을 때는 또 이제 먹을 수가 있죠. 건더기도. 그렇지만 현미로 만들었을 때는 철망에 이 짓이기면서 또는 배보자기에 완전히 짓이기면서 그 밥알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 밥알을 국물로 빼내면서 이 껍질만 걸러냅니다. 자, 근데 이게 찐덕찐덕해서 잘 안 짜져요. 그러니까 맹물을 좀 부어주면서 그것을 꽉꽉 짜줍니다. 그래서 밥알을 건더기 없는 그 밥알에 다 빼버리면 국물이 좀 진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가장 많은 영양도 얻을 수 있고 속이 편합니다. 위장이 극히 불편하신 분들은. 자,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갈아서 드십시오. 현미 껍질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게 갈아서 물에 섞어서 드시든가, 또 이제 변을 더 빨리 좋게 하고 싶으시면은 국물과 분리해서 국물은 따로 마시고 건더기는 믹서기로 아주 곱게 갈아서 흰밥과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 곱게 드시려면 분말로 만들어서 분말과 흰쌀밥 또는 누룽지와 끓여서 그것을 백미밥 대용으로 드시면 됩니다. 밥 대용으로. 자, 언제 먹어야 되느냐? 또 많은 질문하시죠. 자, 속이 불편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들은 뭐 아무 때나 드셔도 상관없죠. 그리고 양은 뭐 한 잔에서 석 잔인데 뭐 더 많이 먹어도 뭐 전혀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항상 변을 보시고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섭생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어보셔도 어설프게 지키시는데 꼭 그 섭생법을 잘 지키셔야 이 현미효소의 효능을 100%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섬유질. 제가 현미효소를 드시면서도 변이 안 좋아졌다는 분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섬유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막 해독 주스, 뭐 명한 주스, 히포크라테 주스, 그리고 브로콜리, 또 과일,
이런 섬유질을 많이 먹습니다. 이 섬유질을 확 줄이셔야 됩니다. 특히 잎사귀 종류 줄이시고. 자,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궁금한 질문들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